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테이셔널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좀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로 변수를 변환하는 거. 변수뿐만이 아니라 미분 오퍼레이터를 변환하는 거.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테이셔널 인베리언스를 한번 볼 텐데, 우리 여러 가지를 회전은 일반적으로 우리 회전을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좌표축을 적당히 잡아서 Z축에 대한 회전을 한다고 봅시다. Z축에 대한 회전을 보면 처음에 그럼 XY 평면을 보면 되니까 XY.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방향으로 세타만큼 다음과 같이 회전한 경우.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주어진 이무의 점의 좌표 X 프라임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플러스 Y 코사인 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 R 프라임의 새로운 거의 제곱은 Y 프라임 스퀘어 플러스 Z 프라임 스퀘어인데, Z 프라임은 Z랑 똑같으니까 Z 스퀘어. X 프라임 스퀘어 플러스 Y 프라임 스퀘어는 요거를 제곱을 하면 X 코사인 제곱 사인 X 제곱, Y 제곱, 크로스 텀은 서로 상쇄가 되니까 R 제곱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벡터, 코디네이트 벡터의 크기는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양을 스칼라라고 하죠. 회전에 대해서 우리 스칼라라고 하죠. 자, 그러면 미분은 파셜 데리버티브로 써야 되니까 dx 프라임은 거꾸로 쓸까? 뭐 어떻게 써도 마찬가지인데 dx 프라임 dx ddx 프라임 dy 프라임 dx dy 프라임 쓰면 되니까 x 프라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테타 ddx 프라임, y 프라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 ddy는 마찬가지로 dx 프라임 dy dx 프라임 dy 프라임 dy ddy 프라임, x 프라임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인 테타 y 프라임을 y로 미분하면 코사인 테타. 따라서 우리 라플라시안을 쓰면 요거를 한 번 더 해서 요거의 제곱 더하기 z 제곱이지만 우리 z 파트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역시 이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라플라시안 혹은 우리가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쓰면 라플라시안으로 될 테니까 다음과 같은 양도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어떤 시스템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얘기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몇 가지 예를 봤지만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의 패러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라고 할 경우 어떤 그 조건을 따져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해밀토니안과 관심 있는 오퍼레이터가 커뮤트를 하면 그 피지컬 옵저버블은 보존되는 양이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가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양이 있냐 하는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보려면 우리 그냥 유한한 로테이션을 봐도 되지만 우리 그거를 볼 수 있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인피니테시멀한 로테이션을 보면 편리해요. 왜냐하면 인피니테시멀한 걸 여러 번 반복하면 유한한 게 되니까. 그래서 인피니테시멀한 로테이션을 보면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1차항까지만 세타에 대해서 전개를 1차항까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x'은 아까 x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제곱이죠. 그러니까 세타 제곱은 무시하고 x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 처음 게 세타니까 플러스 세타 y y 프라임은 y 아까 마이너스 세타 x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y 다음과 같이 줘.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해밀토니안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3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로테이션을 시켜. 양변을 다 로테이션을 시켜요. 세타만큼. 근데 해밀토니안이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어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포텐셜이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는 그렇죠. 로테이션 시켜도 이건 변화가 없고 이건 로테이션을 시키면 x 프라임 x 플러스 세타 뒤에 거는 y 마이너스 세타 x x 플러스 세타 y y 마이너스 세타 x g는 우리 똑같이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 g는 생략해도 여러분들이 g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는 전개를 하면 되지 뭐. 세타가 작으니까 세타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까지 전개를 해요. 그럼 첫 번째는 세타가 0인 거. 세타가 0인 거면 U2XY죠. 여기도 U2XY죠. 근데 그거는 원래 이 이퀘이션에 의해서 없어지고 양쪽에서 없어지니까 우리 세타의 1차식만 끄집어내면 돼요. 세타의 1차식이 필요한 요거는
세타의 1차식에 비례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되나? 세타 y, 세타 y 앞에 있는 건 ddx. 그죠? x를 미분하면 이 작은 양에다가 x를 미분한 거죠. 세타 y인데 세타를 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요거는 마이너스 x ddy. 다한 걸 쓸 수 있죠. 이거는 이것도 u, 2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타를 끄집어내면 y ddx 마이너스 x ddy u2x로 쓸 수 있죠. xy.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식은 이게 넘버가 나왔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쓴 거랑 같죠. 왜냐하면 이걸 어플라이하면 2가 나오니까 넘버를. 그렇게 놓고 봤더니 여기 있는 이 복잡한 오퍼레이터, 이 복잡한 오퍼레이터를 뭐라고 하면 에너지 아이겐 펑션에다가 이 오퍼레이터를 어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을 어플라이한 거라. 해밀토니안을 어플라이하고 똑같은 오퍼레이터를 어플라이한 거랑 순서를 바꿔서 해도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임의의 요 에너지 아이겐 펑션은 컴플리셋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하면 임의의 웨이브 펑션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임의의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면 앞에 있는 게 오퍼레이터 릴레이션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 오퍼레이터가 사실 앵귤러 모멘텀 LZ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L은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R 크로스 P로 고전역학적으로 정의한 거죠. 양자역학에서는 이거를 오퍼레이터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면 R은 그대로 R로, P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바꿔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R 우리 PX가 I분의 H바 하고 X에 대한 미분이니까 우리 요거는 I분의 H바 그레이디언트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성분을 쓰면 H바 오브 I X니까 YZ 바꾼 거.
ly는 우리 요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으로 쓰면 되죠. z ddx 마이너스 x ddz lz는 i분의 h바 x ddy 마이너스 y ddx.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거가 바로 요거에 비례하죠. i의 h바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 양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z 방향에 대한 회전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LZ의 Z와 커뮤트해요. LZ는 어떻게 나왔어요? Z 방향에 대한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을 해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LZ를 Z 방향에 대한 로테이션의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요. Z 방향의 로테이션에 대한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X 방향에 대한 모멘텀 리니어 오퍼레이터 P를 미분을 한 것도 뭐냐면 인피니테시멀 트랜슬레이션. 인피니테시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 트랜슬레이션의 1차식까지 고르면 I는 미분 오퍼레이터에 비례하는데 따라서 P라는 오퍼레이터는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제너레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트랜슬레이션이 모멘텀,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앵귤러 모멘텀이 제너레이터. 물론 지금 LZ에 대해서만 했지만 우리 LX, LY는 우리 회전 축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거는 달리 말하면 XYZ 축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 하는 거니까 그걸 다시 바꾸면 로테이셔널 시미트리가 있으면 LX, LY, LZ에 대해서 전부 커뮤트하지.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거를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해밀토니안과 LX, LY, LZ가 각각 커뮤트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LX, LY, LZ끼리 서로 커뮤트하냐? 그건 이제 봐야죠. 우리 뭐 여러 개를 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만 골라서 해봅시다. LX랑 LY. 이거는 LX니까 YPZ 마이너스 CPY. 이건 Y니까 ZPX 마이너스 XPZ죠. 이걸 쓸 때 우리 앞으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XIPJ, IJ는 각각 XYZ라고 하면 1, 2, 3하고 XYZ라고 하면 이게 IJ가 같을 때만 H,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거죠. 이걸 쓰면 요거랑 요거는 Y는 ZPX랑 커뮤트하니까 각각 커뮤트하니까 신경 쓰고 PZ는 요거만 있으니까 요거만 남겨두면 되죠. 다시 말하면 Y는 앞으로 PZ, ZPX 요거 커뮤테이터를 취해서 0이 아닌 건 요거밖에 없죠.
지금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알죠? 우리 오퍼레이터가 A랑 BC 곱한 거의 커뮤테이터는 B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커뮤테이터, C를 뒤로 보내고 커뮤테이터를 취한 아이덴티티를 알죠? 그걸 여러분 그 연속으로 취하면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YZ 중에서 이걸 앞으로 끄집어내고 PZ랑 이 중에서 요거랑 커뮤트하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0이고 그 다음에 PZ가 뒤로 가는 건 Y는 ZPX랑 전부 커뮤트하니까 이건 0이 되죠. 남는 건 0이. 요거랑 요거에서 0이 아닌 건 그거밖에 없고 요거랑 요거는 서로 커뮤트하죠. 그죠? Y는 XPZ랑 다 커뮤트하죠. PZ는 XPZ랑 다 커뮤트하죠. PZ랑 PZ도 커뮤트하니까 요거랑 요거랑 해서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취하면 전부 다 0이 되죠. 요거랑 요거는 마찬가지죠. Z는 전부 커뮤트하고 PY도 전부 커뮤트하죠. 0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Z가 PZ랑 되는 거니까 먼저 이거는 마이너스 Z XPZ PY 그 다음에 이 중에서 X가 앞으로 가는 것만 영향이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IH 바. 요건 내가 지금 제대로 썼나? C 내가 처음부터 너무 헷갈리게 썼나? CP 내가 헷갈린다. 처음부터 씁시다고요. 내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헷갈려요. 뭐냐면 YPZ는 이거랑은 커뮤트하죠. Y랑 PZ가 전부 다. 그러니까 요게 ZPX.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랑은 커뮤트하고 요거랑은 커뮤트하지 않으니까 플러스 ZPY XPZ 이렇게 쓰고 요거는 Y P 요거를 앞으로 내서 PZ ZPX 하고 PZ를 뒤로 보낸 거는 커뮤트하니까 0이고 요거는 Z를 앞으로 낸 건 0이고 Z XPZ PY 이게 0이 아니죠. 여기서도 이제 Z가 요거니까 Y PZ Z PX 플러스 요것도 X가 앞으로 나오고 Z PZ PY 다음 것이 주어져. 이게 IH 바고 이게 마이너스 IH 바죠. IH 바로 묶으면 뒤에 있는 것부터 쓰면 XPY 마이너스 YPX 이게 뭐냐면 이게 LZ 오퍼레이터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죠. 뭐 여러분들이 딴 것도 할 수 있어요. 딴 것도 다 이제 해보면 LY LZ IH 바 LX LZ LX는 IH 바 LY 보면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X, Y, Z면 그거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X, Y, Z를 바꿔서 X를 맨 뒤로 보내면 YZ, IH 바 LX 또 한 번 더 뒤로 보내면 ZX, LX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비스 비타 심벌을 배웠나? 안 배웠나?
모르나? 아나. 둘 중에 하나인데 레비-스비트 심볼을 안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오케이. 됐어요. 이 세 개를 다 한꺼번에 쓰는 거는 앞으로 XYZ라고 쓰지 않고 IJ가 XYZ면 되지만 1, 2, 3이라고 쓰면 되지만 IH바 엡실론 IJK LK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인덱스가 두 개 나오면 모든 가능한 K 값에 대해서 더하는 거 1, 2, 3이죠. 그 다음에 엡실론 IJK는 그 값이 1, 마이너스 1, 0인데 1은 1, 2, 3와 이거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바꿔 쓰면 되는 거고, 요거는 그 중에 하나 바꾼 거 2, 1, 3, 그 다음에 이거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순열 배웠을 때 그거 하죠. 1, 2, 3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 개죠. 그 중에 하나는 순환순열, 그 반대에 반반씩 있는 거죠.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은 요거에서 두 개를 골라서 두 개 순서를 바꾸는 거. 두 개 순서를 바꾸는 걸 짝수번하면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 돼요. 두 개를 잡아서 아무거나 이렇게 돌리면, 예를 들어서 이 2, 1, 3 요거 두 개 또 바꾸면 2, 3, 1 이렇게 요거를 두 개를 한 쌍의 숫자를 바꿔서 자리를 바꾸는 걸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퍼뮤테이션. 그걸 짝수번하는 거를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보는 것처럼 1, 2, 3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한 쌍을 잡아서 뒤집는 거 방법은 3팩토리얼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거 짝수번하는 거, 홀수번하는 거 둘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방법 otherwise, 다른 건 어떤 경우가 있어요? IJK 중에 둘 이상이 같을 때면, 두 개나 세 개가 같으면 0인 걸로 레비-스비트 심볼은 그렇게 정의를 하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XY면 XY 0이 하는 건 Z밖에 없죠. Z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앵글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LX, LY, LZ로 정했는데, 그 다음에 LX와 LY, LZ는 해밀토니언과 커뮤트를 하는데, LX와 LY, LZ는 서로 커뮤트하지 않죠. 그러니까 H, 해밀토니안, LX, LY, LZ가 4개가 맥시멀리 커뮤팅 셋 오브 옵저버블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H, LX, LY, LZ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없죠. 그죠? 그 중에 한 개만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개 뭘 고를까? 우리 많은 걸 고르지만 편의상 LZ를 골라요. LZ를 딴 걸 골라도 돼요. LZ를 고르고, 그 다음에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정의합시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음 거지. 토탈 앵글러 하면 사실 토탈 앵글러 하면 제곱을 정의한 거죠. 이렇게 정의하면 앞으로 내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라플라시안 혹은 R제곱 이런 게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벡터가 뭔지 알죠? 벡터가 코디네이트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변환하는 것처럼 각 성분이 변환하면 우리 그 양을 벡터라고 하죠. 로테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을 스칼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R 벡터의 제곱, 스칼라라는 거 조금 아까 보였고 그거에 미분 오퍼레이터, 다시 말해 라플라시안, 그것도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하다고 보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스칼라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는 L 벡터의 제곱을 한 거니까 이것도 그러면 스칼라일 거를 짐작할 수 있어요. 증명을 해야지. 이게 스칼라라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나? 회전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걸 보이면 되죠. 회전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려면 어떻게 돼요? LX와 커밋하고 LY와 커밋하고 LZ랑 커밋하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아까 우리 해밀턴 그랬잖아요. 해밀턴이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 하면 LX와 커밋하고 LY와 커밋하고 LZ와 커밋했죠. LX는 X방향에 대한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에 대한 제너레이터예요. 따라서 X방향의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 하다면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인베리언트 해야 되고 따라서 LX와 커밋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럼 과연 그런가 보면 되죠. L 스퀘어는 LZ LX 스퀘어드 LZ와 LZ 스퀘어는 커뮤트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건 생각할 필요 없고 요거는 LZ에다가 LX 곱하기 LX야. 그러면 LX가 하나 나온 거 LZ LX LX가 뒤로 가는 거 마찬가지로 LY도 안 불편하죠?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게 힘들어요? 유도할까? 답이 없네. 이거 다시 유도해요. A와 오퍼레이터 프로덕트 사이의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이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유도해줘요. 아니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그냥 써요. 자 그러면 난 좀 더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원해. 왜냐면 내가 잘못 쓰면 틀리게 쓰면 틀린 걸 지적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는 학생이 가장 최악의 학생이야. 그러려면 차라리 온라인 강의를 하지. 오케이. LZ, LX의 커뮤테이터는 뭐죠? 금방 얘기했는데. 뭐죠? IH by LY. 요건 똑같죠? 그죠? LZ, LY의 커뮤테이터는 좀 크게 마이너스 IH 바 마이너스는 두 개가 Y, ZY니까 마이너스 IH 바 LX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ly, lx는 lx, ly는 마찬가지로 ly, l 스퀘어, lx, l 스퀘어도 0입니다. 따라서 L 스퀘어는 스칼라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해밀토니안과 L 스퀘어는 해밀토니안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고 하면 이거는 H, LX 제곱, LY 제곱. 해밀토니안이 로테이션에서 인베리언트 하면 해밀토니안은 LX, LY, LZ에 각각 커뮤트하죠. 이거는 하나가 LX가 앞에 있고 하나가 뒤로 가죠. 남는 커뮤테이터는 0이죠. H와 LX의 커뮤테이터니까. LY 스퀘어도 마찬가지고 LZ도 마찬가지고. 이 복잡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해밀토니안은 L 스퀘어랑 커뮤트해요. 해밀토니안은 LX, LY, LZ랑 커뮤트해요. LX, LY, LZ는 서로 커뮤트하지 않아요. L 스퀘어는 LX, LY, LZ랑 커뮤트해요. 서로 커뮤트하는 최대한의 오퍼레이터의 개수는 해밀토니안을 포함해서 3개죠. 해밀토니안, 토탈 앵귤러 모멘텀 제곱, 그 다음에 LX, LY, LZ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면 되죠. 그 하나를 우리 앞으로 LZ로 고를 거예요. 그래서 스페리컬 시미트리 혹은 로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요 3개가 maximally commuting set of observables. 서로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의 해밀토니안을 포함한 최대의 개수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한 걸 우리가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을 때는 해밀토니안 L제곱 LZ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구할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시스템이라고만 할 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서로 커뮤트하는 옵저버블의 개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3개를 봐야 되는데 아직 해밀토니안은 정하지 않았죠. 해밀토니안은 그냥 스페리컬리 인베리언트, 다시 말하면 포텐셜이 센트럴 포텐셜이기만 하면 되죠. 포텐셜을 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이건 나중에 하고 특별한 문제, 뭐 하이드로젠 애텀이나 이런 거 하고 우선은 요거는 특별한 L 스퀘어랑 LZ의 사이멀테니어스한 아이겐 펑션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뭐죠? 슈레딩거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써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이었죠. 또 하나는 힐버 스페이스에서의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얻었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2개 다 할 거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먼저 하고 오퍼레이터 메소드를 나중에 쓰니까 여기서는 뒤집어 할까?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서도 먼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으로 혹은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푸는 방법으로 먼저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쓰면 계산이 지저분했죠. 여기서도 그래요. 계산이 지저분한데
먼저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시스템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2년, 3년째 물리학과를 다녔으면 문제가 주어졌으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좌표축을 좌표계를 뭘로 잡을까? 답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가장 쉬운 좌표계를 잡는다는 거죠.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으면 가장 스페리컬 시미트리를 잘 나타내는 좌표계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처음에 가군 동량을 정의한 거는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할 거는 LX, LY, LZ를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의 좌표 R, 폴라 앵글 세타, 어즈미스 앵글 파이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더럽죠? 굉장히 지저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X, Y, Z 그래서 이 한 점을 X, Y, Z로도 쓰지만 R, Z축에서부터 이 각도 세타 그 다음에 XY의 프로젝션을 내렸을 때 X축에서부터의 각도 파이로 쓰면 X는 R 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Y는 R 사인 테타 사인 파이 Z는 R 코사인 테타 인피니테시말한 양은 이거 어떻게 하죠? 체인 룰로 쓰면 되죠. 요거 한번 작게 하고 요거 한번 작게 하고 요거 한번 작게 하면 되죠. 첫 번째는 dr 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dr 플러스 r 코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d 테타 마이너스 r 사인 테타 사인 파이 d 파이 dy는 사인 테타 사인 파이 dr r 코사인 테타 사인 파이 d 테타 플러스 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r이 빠졌네 파이 d 파이 dz 코사인 테타 dr r 사인 테타 우리 이거 뒤집어서 쓰고 싶어요. dr, d 세타, d 파이. 답을 쓰면 sin 테타, 코사인 파이, dx. 소위 인버전을 하는 거죠. sin 테타, sin 파이, dy, 코사인 테타, dz. 1 over r 코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dx 코사인 테타 사인 파이 dy 마이너스 사인 테타 dz d 파이는 1 over r 사인 테타 마이너스 사인 파이 dx 플러스 코사인 파이 dy dx, dy, dz를 dr, d, θ, d 파이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걸 뒤집어서
dr, dθ, dφ를 dx, dy, dz 리니어 컨비네이션 쓰는 거죠. 할 수 있죠. 답을 썼죠. 숙제로 나올 거예요. 유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도 관심이 있어. 그러면 우리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정의한 게 XYZ, 그 다음에 XYZ의 데리버티브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R, θ, 파이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DDX는? dr, dx, ddr, dθ, dx, ddθ. 뭐야? dφ, dx, ddφ. 이거 계산하고 싶어서 요거 쓴 거예요. 그죠? dr, dx는 sin θ, 코사인 φ. sin θ, 코사인 φ, ddr. 그 다음에 dθ, dx는 앞에 있는 거죠. 코사인 θ, 사인 φ, dθ. dφ, dx는 마이너스 오니까 마이너스인가? 아니잖아. 맞지? 마이너스 사인 θ, 사인 φ, r 사인 θ, ddφ. 마찬가지로 하면 ddy는 dr, dy 사인 θ, 사인 φ. ddr. 내가 이 파이랑 이 파이랑 두 개 막 섞었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dθ, dy 요거 쓰면 되죠. r분의 1 코사인 θ, 사인 φ. 똑같아? 내가 뭘 잘못 썼네? dθ, dx는 코사인 θ, 코사인 φ인데? 이거 잘못 썼죠. dθ, dy 코사인 θ, 사인 φ. 사인 φ. 그 다음에 dφ, dy r 코사인 φ r 사인 θ ddφ. ddz는 dr, dz 코사인 θ. 그 다음에 dθ, dz 마이너스 사인 θ dθ. dz, dφ, dz가 없죠. 이게 다죠. 다 썼어. 그럼 이제 써야죠. LZ부터 봅시다. LZ는 뭐야? H바 오버 I X dd y
마이너스 y d dx. i분의 h바 r sin 테타 코사인 파이 ddy sin 테타 sin 파이 ddr 플러스 r분의 코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dd 테타 플러스 코사인 파이 r sin 테타 dd 파이 빼기 r sin 테타 sin 파이 ddx ddx 위에 거 쓰면 되죠. sin 파이 sin 테타 코사인 파이 ddr 플러스 r 내일 코사인 테타 뭐야 dx지 코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 dd 파이 마이너스 sin 파이 r sin 테타 dd 파이 DDR에 비례하는 거는 R 사인 제곱 테타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사인 제곱 테타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DD 파이 이게 DD 테타인데 네, 잠시만요. DD 테타에 비례하는 거는 R은 상쇄되고 사인 테타 코사인 스퀘어 파이 사인 테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ddy인데 코사인 이게 사인 파이네. 잘못 썼죠? 코사인 테타 사인 파이죠. 틀렸는데도 전혀 지적을 안 하네. 학생들이 왜 그러지? 캔슬이 되죠. 남은 거 r sin 테타 분모의 r sin 테타 코사인 제곱 파이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r sin 테타 없어지고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가 1이죠.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LX, LY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LX는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 좀 더 복잡하죠. 코탄젠트 세타 사인 파이 dd 파이 요건 쉬우니까 내가 강의 시간에 요건 숙제로 복잡하게 그렇지만 뭐 다 알려줬으니까 무식하게 계산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이왕에 숙제로 낼 거 L 스퀘어까지. 강의를 날로 먹는 것 같아. 그걸 하면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d 스퀘어드 d 테타 스퀘어드 코탄젠트 테타 d 테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 재미있는 사실은 LX, LY, LZ, L 스퀘어는 전부 R에 인디펜던트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게 X 곱하기 PY는 PY가 데리버티브니까 차원이 길이의 역수고 앞에가 길이를 뭐가 길이 차원이 없는 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앵글만의 함수여야만 되죠. 앵글만의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여야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요 오퍼레이터랑 요 오퍼레이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건 별로 안 어려워 보여. 그죠? 이게 어려워 보이죠. 이거의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먼저 봅시다. A 스퀘어. 일반적으로 그 함수를 y라고 씁시다. y는 세타와 파이의 함수겠죠. 그거가 적어도 앞에 h바 스퀘어가 있으니까 h바 스퀘어 곱하기 람다. 람다는 차원이 없는 양으로. 그래서 우리 람다를 정하면 아이겐 밸류를 정하는 거죠. y 세타 파이.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h바 스퀘어는 없애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 이퀘이션은 뭐랑 같냐면 여기 있는 거를 재활용하면 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돼요. 보니까 앞에 강의하는 교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끄집어내서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보면 더럽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풀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안 나긴. 세타와 파이의 함수잖아. 그럼 잘 모르면 세타의 함수, 파이의 함수의 곱으로 써봐. 라는 게 첫 번째 해보는 거죠. 세타만의 함수, 파이만의 함수. 사기 같은데요? 조금만.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미분방정식의 이론에 따르면 유니크니스에서 우리가 구한 게 유일한 답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요 앞에 있는 거는 세타만의 함수니까 요거는 파이 그 다음에 이제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를 쓸 수 있는 거죠. 세타만의 함수니까. 싫은데 사인 제곱 세타도 곱해. 사인 제곱 세타를 곱하면
이거에 사인 제곱 세타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람다 사인 스퀘어 세타 p y는 0이죠. 양변을 p 곱하기 phi로 나눠요. 양변을 p 곱하기 phi로 나누면 1/p 세타 사인 제곱 세타 d 스퀘어 d 테타의 제곱 코탄젠 테타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거기다 사인 제곱을 곱하면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d 테타 p 여기도 p phi로 나누면 5분의 1 플러스 람다 사인 스퀘어 테타 p 테타 나머지는 이거는 이쪽으로 넘기면 p phi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5 d 스퀘어드 phi d phi 스퀘어 행복한 형태로 썼죠. 이게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더럽게 지저분하구만. 왼쪽은 테타만의 함수, 오른쪽은 파이만의 함수예요. 모든 테타 파이에 대해서 이게 항상 만족하려면 상수여야만 돼요. 이 값이. 그 상수를 m제곱이라고 씁시다. m제곱이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또 의심할 수 있죠. 너무 많은 가정을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m이 이거면은 0 이상, 이거의 아이겐 밸류는 항상 0 이상인 수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죠. m이 컴플렉스 넘버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아직 m에 대한 아무 조건도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쓰는 게 m 스퀘어, 뭔가 특별한 가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m 스퀘어로 쓴 거예요. m에 대한 조건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m이 컴플렉스 넘버면 이무의 수로 쓴 거죠. 그죠? 자, 그래 놓고 먼저 phi에 대한 이퀘이션을 봅시다. phi에 대한 이퀘이션은 이걸 보면 d squared phi d phi squared m squared phi가 0이야. 이거의 솔루션은 constant 그죠? 근데 이게 어지미스할 앵글이에요. 어지미스할 앵글이면 한 바퀴 삥 돌면 다시 파이에다가 파이 플러스 2파이를 집어넣으면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똑같은 위치죠. 2파이의 정수비만큼 돌아도 똑같은 위치죠. 근데 웨이브 펑션이면 한 점에서 한 값을 가져야죠. 이걸 우리가 싱글 밸류니스라 그래요. 함수라면 한 점에서 한 값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2파이 혹은 2파의 정수배만큼 돌아도 똑같으려면
m은 정수여야 돼요.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im5를 쓰면 m이 포지티브 인티저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한 거 다 쓰지만 m을 그냥 인티저라고 하면 양수나 음수나 다 쓰면 우리가 다 쓸 필요 없죠. 이렇게 쓰면 되죠. m이 인티저라고 하면. 싱글 밸류는 있으면 파이를 5 플러스 2파이 이렇게 바꿔도 똑같아야 되니까. 남은 식 이게 m 스퀘어죠. m 스퀘어드 p 이쪽으로 넘겨. 마이너스 다시 사인 스퀘어 테타로 나누면 여기다 사인 스퀘어 테타로 나눈 걸 씁시다. 사인 스퀘어 테타로 나눈 걸 쓰면 d 스퀘어드 d 테타 스퀘어드 코탄젠트 테타 d 테타 p 테타는 m 스퀘어드 사인 스퀘어 테타 p 한 가지만 더 쓰면 한 가지만 더 하면 C를 코사인 테타로 쓰면 dd 테타는 dz d 테타 ddz로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테타 ddz 한 번 더 미분한 거는 dd 테타 마이너스 사인 테타 ddz 체인으로 쓰면 앞에 걸 쓰면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ddz 뒤에 걸 다시 쓰면 사인 스퀘어 테타 d 스퀘어 dz 스퀘어 이걸 전부 다 z로만 쓰고 싶으면 이게 코사인 테타가 z죠. 마이너스 c dz 사인 제곱 테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테타지 뭐. 다 하고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c 스퀘어드 d 스퀘어드 dz 스퀘어드 그다음 마이너스 cc dz 요거는 dd 테타는 마이너스 사인 테타 ddz인데 요거 하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 ddz의 코탄젠트 테타를 곱하면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이게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z 곱하기 dz죠. 그 앞에 있는 c 곱하기 dz랑 하면 마이너스 2배의 c ddz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m 스퀘어드 1 마이너스 c 스퀘어드 pz 이거 풀면 되죠.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앵귤러 모멘텀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을 나타낼 때 나오는 특별한 이퀘이션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리 이퀘이션이에요.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m이 0인 경우 m이 0인 경우가 르장드리 이퀘이션인데 m이 0인 경우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가장 일반적인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리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